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벌써 10월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억토버 랠리에 대한 조짐은 아직 그렇게 강하게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전망들은 더해지고 있고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이 계속될 거라는 점은 이제 기정사실이 돼버렸고 지정학적 긴장은 역시나 나아진 건 없습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19,000달러 위에서 비트코인은 이래저래 어째저째 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흉흉한 전망들도 무척 많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한 전망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를 바라보는 나름 전문가들의 예측이 크게 엇갈리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이라는 것이 무기가 돼서 지금의 흐름을 예측하고 전망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월가에서 나름 입을 좀 털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평생 이런 경우 처음이다 이런 비슷한 취지의 멘트를 하는 경우 요즘 많은데 그만큼 예측이 어려운 상황적 변수가 많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 역대 최악의 복합 위기다, 증시가 30%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도 나오는 가운데 변동성은 시간 문제다, 곧 60% 비트코인 폭등 랠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반등론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 리플 XRP의 폭등 장세를 촉발시킨 리플 소송 약식 재판 브리핑도 이제 한 달 뒤면 마무리가 됩니다. 워낙 지금까지 SEC가 수세에 몰린 상황이 잇따라서 확인됐었기 때문에 웬만한 반전 카드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 SEC가 이기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 확실히 우세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리플 측을 지지해온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힘먼 스피치 문건이 공개되지 않아도 소송에는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멘트까지 내놨는데 이 멘트 안에 여러 생각거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분노가 커졌다 이렇게 밝히면서 막판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한 보고서 하나도 눈에 띄는데 미국의 젊은 부유층 30%가 암호화폐 투자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젊은 부유층이 43세 이상의 부유층보다 암호화폐를 보유할 가능성이 7.5배 더 높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식에 버금가는 아니면 이걸 넘어설 이 투자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의 모습 떠올려 보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빗썸과 트래블룰 협정을 체결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빙엑스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물 거래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트레이딩 챌린지 한번 참고해서 바라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여율이 예상보다 낮은데 1등 상금이 $800, 2등이 $300, 3등이 $200라고 하니까 이 선물 거래 위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빙엑스 가입 뒤에 이 트레이딩 이벤트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시장 안팎을 둘러싼 분위기는 되게 별론데 그래서 그런지 19,000달러 지지를 받아주는 것만 해도 기특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언제 2만 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나 그런 아쉬움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긍정적인 전망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빠진 20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조금 더 악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폭 없이 여전히 41%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 흐름 자체는 간단치 않은 그런 어려운 모습 보이고 있지만 여러 분석가들의 긍정적인 전망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는 비트코인은 조만간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사이클의 흐름이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클 당시와 매우 비슷한데 길게 봤을 때 6만 달러까지의 랠리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7년 사이클 당시 고점 찍고 폭락을 한 뒤에 어느 정도 횡보를 좀 하다가 추가로 폭락, 그리고 나서 삼각 패턴 완성을 하고 나서 거대 랠리,
이런 상황이 지금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단계는 2차 폭락 이후에 삼각 패턴을 만드는 단계이고 여기서 상단 저항을 뚫고 다시 6만 달러 랠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트상으로는 내년 5월 전후 시점에서 6만 달러 찍으며 다시 그 위로의 저항 돌파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분석가가 버틸 수만 있으면 버티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제발이지 이렇게 좀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스탁머니 리젤드의 경우에도 지금이 터닝 포인트라면서 반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2017년과 2018년 사이클에서 고점을 찍고 84% 폭락을 한 뒤에 반전 랠리를 강하게 펼쳤었는데 이번에도 지난해 전고점 대비 74% 폭락을 했고 지금 지지라인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곧 반전 랠리 가능하다 이런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ADX 추세 지표 역시 하나의 근거로 제시가 됐는데 과거 ADX가 약세 추세로 바닥을 찍은 시점이 반전 랠리의 시작 시점과 동일했는데 이번에도 이게 지금 약세 바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랠리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차트적으로도 바닥 찍고 반전 가능성 보여지고 있고 ADX 지표 추세를 보더라도 약세 바닥 찍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반전 랠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4개월 동안의 통합 이후에 대규모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시장과 함께 내리막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나는 상승 모멘텀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규모 변동성의 방향이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이 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들의 긍정적인 전망과 달리 월가에서 나름 입을 좀 털고 있는 이 빅샷들의 전망 다소 암울합니다. 최근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증시가 추가로 20에서 30%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국제금융협회 연례 총회에 참석해서 지금 글로벌 정세는 지난 40년 동안 봤던 현상들 중에 가장 복합적이면서 이질적이다. 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와 금융 영역 역시 긴박한 순간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차라리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더 낫다 이렇게 밝히며 오히려 고강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흥국들이 겪어야 하는 이 충격파에 대해서는 IMF와 세계은행이 선제적인 구제금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참 남의 일만이 또 아닐 수 있는 게 연준이 계속 추가적인 고강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우리나라와 금리 역전폭이 더 커질 경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 팔아버리고 미국 달러를 사들이면서 외환 위기 수준의 충격파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한미 금리 격차 줄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빠른 수준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확 더 올려버리면 이게 또 금융위기로도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계빚이 국가 GDP를 넘어선 나라이기도 하고 공교롭게도 이 수준이 세계 1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무리한 영끌로 부동산 등에 투자하다가 빚더미에 앉아있는 가계가 그렇게 많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고 그만큼 부동산 경제에 거품이 강하게 껴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요즘 영끌족 비명이다 죽어난다 이런 말들 많은데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에 발맞추겠다라며 고강도 인상을 추가로 더해버리면 이게 진짜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 높든 낮든 존재한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국 연준이 자국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쏘아올린 고강도 긴축이 다른 신흥국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집 자산 상황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과 과거 금융위기, 외환위기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언급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시총 상위 10위 안에 자리한 암호화폐들이 최근 24시간 동안 약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살짝
반등세를 보여준 반면 리플 XRP는 4% 수준의 하락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에 너무 올랐는지 다소간의 조정 양상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XRP의 시세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에그라 크립토는 XRP가 삼각 수렴 패턴을 깨고 하락하면서 0.44달러 지지를 받았고 이후에 또 다른 삼각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질 경우에는 이번에는 0.46달러 테스트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차트에 표시해서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두 번의 삼각 패턴을 포함하는 더 큰 삼각 패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만약 여기서 위쪽이 아닌 아래쪽을 향하게 된다면 0.38달러를 리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0.38달러를 찍게 되면 그동안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게 되는 건데 과연 이런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될지 아니면 리플 소송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을 안고 조금 더 이 펌핑 양상을 보여주게 될지 여러모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유투데이의 경우에는 XRP 13% 급락 이후 새로운 급등을 위해서 재장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름 긍정적인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유투데이는 XRP가 지난 2주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가격 퍼포먼스를 선보였지만 단기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200일 이동평균에서 밀렸고 지금 새로운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XRP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보면 급등 이후에 새로운 채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채널에 진입한 뒤에 변동성이 감소하고 있다. 여기서 만약 황소 세력의 매수세가 붙을 경우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일으킬 준비를 위한 차분한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지금 61% 급등 이후에 투자자들의 지지를 조금씩 잃어가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모든 기술적 징후와 자금 이동에도 불구하고 리플 소송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은 XRP의 주요 상승 재료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리플 소송에서 리플은 계속해서 큰 승리를 확인해 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도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름의 기대 포인트를 조금 더 가미시킨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SEC에 대해서 이른바 흰먼 스피치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대체 언제 SEC가 이걸 공개할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이에 대해서 리플 측을 지지해온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흰먼 문건의 공개가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상황적인 근거가 재밌는데 호건 변호사는 판사가 언제까지 이걸 공개하라고 명확한 시점을 요구하지 않았다. 통상 이건 그래서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SEC가 여기에 또 불복할 경우에는 절차가 더 지연될 수 있다. 다만 흰먼 문건은 이 소송의 쟁점인 XRP의 증권 여부에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XRP의 증권 여부에 대해서는 11월 15일까지 약식 재판 브리핑 제출이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리플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리플이 증권법 섹션 5를 위반했느냐, 그래서 XRP가 증권에 해당하느냐, 이게 쟁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플은 그동안 XRP가 증권인데 왜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냐, 이런 반격 논리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제시해왔던 건데 정리하자면 핵심은 XRP의 증권성을 따지는 거지 이더리움의 비증권성은 간접적인 논리에 해당한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레스 판사가 SEC의 흰먼 문건 제출 날짜를 못 박지 않은 것은 정작 중요한 쟁점인 리플의 증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넌지시 보여준 것이라고 호건 변호사가 지금 해석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건데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법원이 흰먼 문건 공개 없이도 XRP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게 11월 15일 약식재판 브리핑 종료 전까지 최다 브리핑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이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법원 밖에서는 리플 CEO의 이 장외 여론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미국 SEC와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분노가 더 커졌다. 소송 당사자에게 어떤 구제책도 없다. SEC가 원하는 것은 법 준수가 아닌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다. SEC는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해를 끼친 기업과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분노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죄다 맞는 말인 것 같고 SEC는 위선적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이 사라 네번 판사의 멘트와도
겹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분위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참 어떤 결론 내려질지 궁금하고 또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재미있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투자 자산이 300만 달러 이상인 21세 이상 성인 리치 1052명을 대상으로 5월과 6월에 걸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건데, 젊은 부유층이 43세 이상의 부유층보다 암호화폐를 보유할 가능성이 7.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말했던 젊은 부유층은 29%로 또 중장년층은 7%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BOA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측정하는데 투자자 연령은 핵심 요소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게 가까운 미래에 암호화폐 투자 자산으로서의 위치와 역량이 더 강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엿보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이 분야에 있어서 이 세대 간의 격차가 적잖이 크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